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기능공 유흥균 씨 이야기가 시작되고 마에스트로 그 꿈을 향해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에스트로는 유흥균 씨는 마이스터라고 발음하시고 그 뜻은 장인, 명인, 거장이라는 독일 단어로 한 분야에서 최고 경지에 이른 전문가를 지칭할 때 쓰는 말로 마이스터 고등학교 명칭의 유래가 된 그 단어이며, 사전을 찾아보아도 마이스트로가 아닌 마이스터라고 나옵니다. 독일어 마이스터는 현대에 와서 거장 지휘자에 대한 호칭으로 그 쓰임새가 고정된 편인 마에스트로와 같은 어원인데, 왜 굳이 마이스터가 아닌 마에스트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마이스트로라고 자막을 계속 입혔는지 계속 찾아봐도 저로서는 그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선택이었기를 바라봅니다. 프로그램의 그 구성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산유국의 꿈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은 동해안 석유 개발 관련해서 부정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동해안 석유 개발 사업의 당위성만을 제시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제시와 더불어서 전문가 또는 그 일반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앞으로 자원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보다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자원 개발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3명을 짧은 시간 내에 다루다 보니까 그 각자의 얘기가 조금 너무 짧게,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짧게 다루어진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장기용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파독 기능공 계약 기간 3년이 끝났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자기가 여기 남아서 독일에서 돈을 더 벌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면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귀국하지 못하고 독일에 남아있게 되었고, 이후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다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됐는데, 독일에서는 외국인한테는 자격을 줄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귀화했다라는 사정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방송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세 분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거를 다루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텍사스는 경제 규모 전 세계 8위, 미국 내 경제 규모 2위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 법인세와 소득세가 없어 젊은 인력이 모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제1회 한 텍사스 경제 포럼에서는 텍사스와 아칸스 주정부 주요 인사와 경제 전문가가 함께하였습니다. 한인 기업가 중에 성공한 분들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미주 한인 상공회에서 연합회장님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어 세 분의 현지 경제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에 세 분들은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인 경제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이제는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경제인들과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브랜드 한국의 당당한 주인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달 논의 프로그램은 대미 수출의 증가 등으로 주목받는 미국의 텍사스 주를 배경으로 한국의 브랜드 파워를 키워가는 인천 지역 출신 경제인들의 좋은 사례들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외국과 한국 상황을 비교하고 30년 전의 과거 현재를 넘나들며 왜 한국이 산유국의 꿈을 꾸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로 과학적으로 가능성 있는 일인지, 그리고 그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등을 생생한 현장 화면, 자료 화면, 그리고 현지 인터뷰 등을 통해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한국의 산유국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외국 사례와 비교 분석, 석유공사의 경험과 기술력 등을 소개하는 현장 화면, 생동감 있는 컴퓨터 그래픽 등 영상 표현 양식의 다양성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집 다큐멘터리답게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여 다양한 기법과 영상 표현을 통해 기획 의도를 잘 표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15분 7초를 지나는 부분에서 공장장님이 내일 당장 들어오라고 파독 너를 보내야 하니 와달라고 라는 자막이 노출되었는데 파독 너를 보내야 하니 와달라고의 부분은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연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막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출연자가 부정확하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막만큼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법에 맞는 문장으로 바꿔서 시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너를 독일에 보내야 하니 와달라고 한다면 표현이 자연스러워져서 시청자들도 즉시 이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방송의 구성 등이 어떻게 시청자에게 다가오는가와 같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감상해 보았습니다. 특히 두 명의 남녀 성우가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아 전달하는 방식이 돋보였습니다. 여자 성우는 텍사스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은 목소리로 차분하고 진중하게 설명하며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남자 성우는 경제인들의 1인칭 시점을 대변하며 인터뷰하는 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보다 감성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두 성우의 이런 역할 분담은 영상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줬으며 시청자로서 그들의 이야기에 쉽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전반부에서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을 전달하고 일자리를 찾아 독일로 건너갔던 젊은 청춘들의 고군분투하고 고단했던 독일에서의 삶을 조명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내고 경제대국,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지금의 시점에서 그들을 재조명하고 그들이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고 한국의 가족을 위해 헌신하였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고국을 위해 성금이나 수재의연금 등을 보낸 내용들을 자막으로만 처리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서 개인의 서사적 관점의 인터뷰로 진행하게 되면서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가 잘 전달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브랜드는 한국이라고 하는 제작 프로그램의 거창성에 비해 구성 방식과 프로그램 진행 방향이 논점이 흐려지고 개인에게 집중되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좀 더 세밀하고 기획 의도와 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탄탄하고 치밀한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성공한 한인 경제인들과 파독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인의 글로벌 경쟁력과 자부심을 조명했습니다.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시청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한국인 위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성공 과정에서 구체적인 어려움과 극복 방법에 대한 서술이 부족했고 한국인 특유의 정신과 자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더 필요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추가되었다면 시청자들의 공감을 더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의 일치도 측면에서는 한인 경제인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잘 조명했지만 나의 브랜드는 한국이라는 주제와 실제 내용 간의 연결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사례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10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